자, 윤석열 후보의 주말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야구장은 이제 100% 관중 입장이 가능해졌죠. 야구 팬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윤 후보는요, 어제 서울 고척 돔을 찾았습니다. KT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직관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은 저 의자 밑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해태, 기아, 지방 근무할 때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에서 했나 누가 보냈나 이거 나한테 만든 옷이 잘 없는데. 워낙에 야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근무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또 응원하는 팀들이 달라졌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일단 2030을 겨냥한 행보인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를 두고 논란이 되는 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벽화입니다. 지난 7월 윤 후보의 가족을 비방하는 이른바 줄리 벽화가 지난 7월에 나타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줄리 벽화, 이 벽화가 그려져 있다가 지워진 그 똑같은 벽에 또 다른 벽화가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손바닥 왕자 논란, 그리고 개사과 논란,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 등 내용이 하나같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비난하는 비난성 벽화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줄리 벽화 논란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됐었죠. 이 벽화가 표현의 자유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비난 행위이냐, 이 논란을 두고 진통이 있었는데 당시의 논란이 또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벽화라는 게 특히 조선시대 때 보면요, 벽서라 그래서 집권 사대부라든가 양반들의 비리라든가 비행, 이런 부분들을 한 부분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요. 특히 봉산탈춘 같은 경우는 양반의 성윤리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외국에도 보면 벽화라는 것이 그래피티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도에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로서 그걸 벽화로 하고 뉴욕에다가 그래서 뭐 이제 검거되고 뭐 있었고, 최근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그래서 도로에 벽화를 다 그려요. 벽화라는 이 특징은 이것을 상당히 그 서민들의, 백성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출, 특히 언로가 막혔을 때 이런 걸 한 거거든요. 그런 하나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저기 있는 부분들이 자기는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이러한 서민들의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것이 번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측면들을 잘 보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보는, 적극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피티 예를 들으면서 서민들이 언로가 막혔을 때 사회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벽화가 활용이 됐다라고 지금 비유를 해주셨는데, 천하람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줄리 벽화 이후에 또 등장한 이 윤석열 후보를 향한 벽화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요즘은 벽화 말고도 언론을 전달하는 통로가 많이 있죠. 근데 저렇게 선택적으로 특정 정당 내지는 특정인을 비판하는 벽화를 그리는 것은 뭐 글쎄요, 요즘같이 여러 언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저거를 금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